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지다 대표입니다. 우리 회사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지지고 볶는 회사죠. 12년간.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공사가 단독주택 리모델링.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단독주택을 2층을 뭐 5층을 만들든지 한 30평 되는 거를 50평으로 옆으로 만들든지 이런 중축 공사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신축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코로나 이후로 건축비가 많이 올랐는데 진짜 많이 올랐는데 지금 공사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계속 뭐 건축 자재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하는 게 맞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사실은 이 건축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인건비를 다루다 보니까 혹시 자제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손주들 중에 지금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생, 중학생까지도 지금 애들이 어떤 뭐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운동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애가 끈기는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재밌게 제가 잠깐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 쪽 25년 정도 근무를 했고, 또 지금 12년째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10년 넘게 또 받았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축 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런 비전, 그러니까 이런 전반까지도 한번 제가 재미있게 한번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몇 가지 보는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 우리건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고려사이버대 교수님으로도 이제 계시고, 현업으로 지금 LG인가 대림인가에서 현장 소장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채널은 지금 구독자가 18만 명인데 이분이 뭐 어그럴 끌라든지 뭐 재미있어 하는 내용보다는 순수 건축 쪽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한 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도 이제 건축 쪽 선배로서 제가 후배로서 선배님의 내용들을 또 경험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18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재미보단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구독자를 18만 모았던 거에 저는 리스펙하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이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건축비 인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번 컨텐츠를 만들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좀 모티브를 좀 삼았고 많은 영감을 얻고 많이 동감했습니다. 그분께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제가 찾아봐도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2% 좀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좀 더 이제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설렁탕 또는 햄버거에 대해서 2020년하고 2024년도 가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햄버거가 평균 4,500원이었대요. 4년 전, 5년 전에. 지금은 6,3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렁탕이 4년 전에 8,000원이었는데 1,10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주변에 한번 설렁탕 시세를 검색을 해봤어요. 햄버거보다는 설렁탕이 좀 더 찾기가 편해서 이제 한 가지 종류니까. 그랬더니 보통 12,000원, 13,000원, 만원짜리도 많지가 않아요. 제일 싼 데가 이제 11,000원, 13,000원, 좀 한 단지 15,000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여하튼 여기도 지금 이제 식품 쪽도 우리 이제 식사 쪽도 보니까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건축 쪽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사이에 건축비가 6% 올랐어요. 아까 집에 우리나라가 제가 2% 정도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 이제 건축 쪽에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당으로 우리가 건축비를 따질 때가 제일 좀 편하잖아요. 이런 지금 해배당 2제곱미터로 얘기하면 조금 어렵고, 근데 좀 제일 저렴한 건축이 그 판넬 경량 이제
빈 구조를 세워서 이제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짓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창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저렴한 건축비고요. 다음이 이제 상가,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다중주택, 그다음에 뭐 다세대,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주거 형태에서는 다 근데 연립주택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저기 타운하우스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빌라를 말하는 건가? 빌라가 그렇게 비싼가? 여하튼 제가 빌라는 공사를 안 해봐서 아파트가 이 사실은 주거 형태 쪽에서는 오피스텔하고 보세요. 아파트 공사비하고 오피스텔 공사비하고 거의 비슷하죠. 두 개의 형태가 그래도 주거 형태에서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비싼 형태가 이제 단독주택이 제일 비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아파트 지나다니면서 빌딩 볼 때 마감을 뭐로 보셨어요? 아마 90% 이상이 다 페인트일 겁니다. 이 콘크리트 벽에 페인트로 돼 있어요. 단열도 안 돼 있습니다. 단열이 다 내부로 아니면 또 그 골조 안에 들어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 수가 보통 작은 게 뭐 500, 600세대고 뭐 1000세대, 4000세대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들이 규격화돼 있고 굉장히 싸요. 대량으로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고 인건비도 쌉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아파트 같은 현장에 이제 입찰을 할 때 보면은 아파트는 보통 건축비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나 리모델링 업체 또는 신축 업체, 단독주택 업체들이 마진을 최소 10% 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최소. 그다음에 뭐 보통 15% 보면은 괜찮다. 그리고 20% 보면은 이러면 회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아주 약간의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약간의 회사의 보유금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 20%가 많은 게 아닙니다. 모든 기업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 바가지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선생님께서 이걸 보시고 계신 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20% 가지고 이제 사무실 직원들 주고 건축 뭐 이렇게 임대료 뭐 다 이제 세금 다 제하고 그다음에 회사 마진이 생기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모든 업종이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나 큰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10% 보고 입찰 못 들어가요. 막 진짜 3%, 5%, 어쩔 때는 진짜 똔똔으로 보고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 나서 이제 입찰에 성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청업체를 막 쪼는 거예요. 자재비도 쪼고 인건비도 또 쪼고 쪼아서 또 마진율을 또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또 추가 공사비를 마지막에 만들어내서 거기서 또 마진 추가 공사비에서 또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그 입찰하신 분들이 건축주가 됐던 그 입찰을 진행하는 업체, 상위 업체가 됐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뭐 10%를 마진을 챙기듯 그때 정상적인 마진을 좀 챙겨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건축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건축 쪽이 2배에서 3배 많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대형 현장들이 서 있는 곳들도 많고 단독주택도 지금 가면은 연희동, 평창도 어디 단독주택 많은 데 가보면 현장이 중간중간에 서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물어보면은 공사비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아파트 현장이 이제 수속되어 있는 거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요. 우선 GS건설 합의 안 되면 입주 제한, 철산동의 뭐 어쩌고저쩌고 아파트 공사비 분쟁으로 지금 수도됐다는 뭐 이제 뭐 그런 얘기죠. 2판, 4판 공사비 갈등에 건설 현장 올 수도 이렇게 아파트들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둔촌동 현장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서 있었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거 철산동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장인어른 지금 장인어른이 지금 들어가야 될 아파트에서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요. 이제 스타트해서 이제 토목 공사하고 마지막 입주 청소까지 해서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물가 상승 공사 이제 상승하는 부분을 이제 입주민하고 이제 또 이렇게 조율을 하고, 만약 관급 공사면은 또 정부하고 이제 그런 계약할 때 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뭐 그런 계약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단독주택은 공사 기간이 이거에 비해서 사실 보통 6개월 전후란 말이죠. 신축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이 사실은 공사비 상승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웬만하면 스타트하면 자재들을 다 이제 확보를 해놓거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이제 2연장까지는 끝내야지라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큰 영향을 안 끼쳐요.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왜 서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가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시공회사들이 단독주택에 또는 리모델링에 경험 없는 분들이 이제 뛰어들었다가, 그러니까 또 건축주분이 또 이제 저가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뛰어들었다가 생각보다 공사가 어려워서 이제 까질 것 같으니까 중간에 스톱을 시키고 이제 건축주분하고 딜을 한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이런 건 이제 몰라서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알면서도 일부러 스타트만 시켜놓자.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고 나서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건축주분한테는 굉장히 리스크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안정화를 시키겠다고 26년까지, 내년까지라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이제 한번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기대도 되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아파트 건축비, 단독주택은 많은 분들이 뭐 평당 요즘 얼마에 드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전에 제가 아파트가 가장 이제 건축물 중에서는, 이제 주거 형태 중에서는 평당 단가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물건이 나오고 규격화되어 있고, 또 이제 마감재들이 좀 저렴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눈앞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리모델링, 이제 요즘은 그 아파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공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오래된 이제 지하가 없는 아파트를 밑에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뭐 9층짜리 아파트, 12층짜리 아파트를 뭐 15층, 뭐 20층 이렇게 구조 보강하면서, 그다음에 또 평수도 좀 늘리고 레이아웃도 바꾸고 이런 공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중축하고 있는 공사랑 똑같아요. 단독주택 중축하고 있는 공사랑. 근데 좀 전에 1,000만 원 이제 육박한다 나왔지만, GS건설은 지금 평당 공사비를 기존 687만 원에서 1,137만 원으로 이제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뭐 공사를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 리모델링 단지 중 최고 분담금인 강남은 어쩌고저쩌고는 4억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사실 더 싼 거는 아닙니다. 특히 중축 공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간단한 구조의 아파트들도 평당 1,000만 원, 리모델링이 1,100 이러고 있고, 단독주택은요, 요즘 뭐 어떤 업체는 그냥 앞에다 홈페이지 메인에다가 뭐 평당 600 이렇게 뭐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 저는 너무 좀 궁금해요. 궁금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은 서울 도심에서, 그러니까 도시권, 그러니까 전원주택의 목조주택 말고요, 하려면은 평당 1,300만 원 정도 전후로, 뭐 1,500이 될 수도 있고, 좀 싸게 하면 1,200, 정말 싸게 하면 뭐 1,100, 이 정도는 줘야지 건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축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뭐 평당 600 하면 이게 골조비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는 뭐 담장까지 또는 마감재, 인테리어까지 뭐 가구는 별도로 하더라도 뭐 또 가구 넣고 가전제품 넣고 이것까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요 말이 저는 정부에서 지금 한번 건축비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도와주겠다,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콘크리트를 붓다가 다시 칼퇴근. 아니 진짜 뭐 이거는 좀 과하게 얘기한 거겠죠. 콘크리트를 어떻게 타설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땅 된다고 딱 이거를 어떻게 펌프칸을 내버두고 가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다 굳어버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시공회사에서 뭐 추가 인력비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타설 그 끝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타설을 시작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큰 이제 이렇게 이렇다라는 감을 주기 위해서 한 제목인 것 같고요. 이 우리건설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주인장이신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가구 아파트 짓는데 인건비가 3년 만에 50%가 뛰었대요. 대단하죠. 3년 만에 50%.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600만 원, 500만 원 사는 사람이 1000만 원. 와, 그리고 이제 저도 제일 이거 얘기도 공감이지만 더 공감되는 얘기는 숙련공이 없어요. 없고 미숙련공과 고령자들만 현장에 늘어가고 있고 거기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이제 그런 원인을 이제 건축 쪽이 뭐 우리 소장님 여기 있는 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축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52시간제 근무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청년층이 기피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그 근무 요건은 당연히 좋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 기피 현상은 뭐 아무래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저기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탄력적 근무제 부족, 그 다음에 비숙련공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효율성 저하,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다. 저도 요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숙련공과 비숙련공.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그 기공, 조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련공은 기공, 기술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조공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한다 하는데 요즘 조공분들이 비숙련자분들이 조금의 경력만 가지고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숙련공의 비용을 받아가요. 근데 예전에 제가 초창기 일할 때나 아니면 10년 전에 근무했을 때에 비해서 그때의 그 숙련자만큼 이 퍼포먼스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 숙련공이 2명에서 하루 동안에 끝날 일을 지금 숙련공이 3명에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또 인건비는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더블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더 많이 오른 이 업체에서는 이런 건설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극도로 상승하는데 시공 쪽에 있는 인건비만 상승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지금 뭐 방금 전에도 제가 지금 뭐 카톡으로 우리나라 레미콘 중에서 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삼표에 이제 제 친구가 또 이제 상무로 진급했다고 연락이 왔고 또 며칠 전에는 또 뭐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그 한 매출이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모듈러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유창이라는 회사에 또 제 바로 위에 선배가 또 전무님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특히 이 삼표 같은 경우는 저 친구하고 저하고 면접을 같이 봤거든요. 면접을 같이 봤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저는 워낙 농담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그때 그 원래 삼표 본사 이 공장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 성수대교 넘어서
그래서 그때 성수대교 무너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임원분이 이제 면접관 분께서 쫙 제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탁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이제 면접 탁탁탁 보고 이제 삼표라고 들어봤나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뭐 이런 질문하는데 저한테 딱 왔을 때 그래 그 삼표 산업에 대해서는 들어봤나 그래서 삼표 레미콘 들어봤나 그래서 제가 네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나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저기 성수대교 무너졌는데 여기 레미콘차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농담했다가 바로 저만 탈락되고 저는 이제 비슷한 규모의 이제 유창이라는 회사에 들어갔고 뭐 깨알 농담입니다. 여튼 거기서도 이제 이제 지금 제 일하는 이제 지인들이 이제 벽산 KCC 뭐 이렇게 저기 어디야 저기 뭐 삼표 이런 데 있는데 여기도 지금 공장에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 코로나 때 이후에 이제 원자재가 막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으면은 재료비 건축 재료비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순수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을 갖고 와서 원석을 갖고 와서 그대로 이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철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가공을 한단 말이죠. 가공에 대한 인건비가 포지션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건축 재료는 몰딩이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건축 재료들은 대부분의 건축 재료는 공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공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빌드업한 이유는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뭐였죠? 다시 한번 우리가 중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공사 지금 할까? 아니면 내년에 할까에 대한 우리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슬슬 감이 오시죠? 거기다가 좀 더 제가 빌드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지금 학교를 때려치고 인력센터에 가가지고 아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청소를 막 한다면은 이 친구들이 아무리 적게 받아도 13만 원, 14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만 빼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은 한 순수력은 한 35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 여러분 보세요. 일용 근로자도 휴일 근로수당,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주휴수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질문이 있어요. 요즘 다 줘야 돼요. 그리고 뭐 산재보험, 무슨 보험 들어가는 게 급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와서 청소하면은 이 친구한테 우리가 한 달에 줘야 될 돈이 4,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근데 이 추세도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비용들이 특히 건축 쪽이든 모든 비용들이 안전과 이런 삶의 질을 위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건축비가 올라가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당연히 자동차 값 올라가는 것도 기분 나쁘긴 하지만 명품 가격도 올라가는 건 하지만 그걸 좀 약간 자랑스럽게 여기죠. 샀을 때. 하지만 주택 건축비가 올라가는 건 다 그냥 사기라고 생각해요. 이 새끼들 마지막 이 시공회사들 다 사기꾼이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인건비들이 올라가고 재료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기업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전 세계 누구도 자신의 돈으로 저는 타인의 집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지금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그 때문에 무한 경쟁이 주택 건축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건축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도 없고 리모델링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항상 이야기 밀려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회사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업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들 지금 어떻게든 저가 입찰 해서 건축주한테 마음에 들어서 싸게, 건축주도 요즘 돈이 없으니까 저렴하게 싸려고 지금 노력을 하지 지금 뭐 거품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건축주의 눈높이는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활발해져 있고 인터넷도 활발해졌기 때문에 자동차 사면 요즘 뭐 신차 점검 아시죠? 그런 거. 지금은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입주 사전 점검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아니라 업체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대응을 받고 꼼꼼하게 챙기는 거야. 건축주 눈도 이만큼 높아졌지만 이런 것까지 써서 건축주분들이 눈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유럽 가서 무슨 이제 세미나라든지 이제 뭐 연수를 갔을 때 거기 이제 외국에 있는 뭐 그때 영국 쪽에 일하는 시공회사였는데 이게 보면 제가 지금 AI 때 영국에서 근무하는 타일공을 좀 그려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이거 보면 좀 이분은 이제 거칠다고 보는 거죠. 이 영국의 타일공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조적공은 이렇다는 거예요. 한 장 쌓고 싹 미장 바르고 토치로 싹 초밥에 우리 거기에 보면은 뭐 불고기에서 이렇게 굽듯이 싹 한번 굽고 뭐 빼빠질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차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하고 거의 뭐 명품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어떻습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때요? DIY 시장이 활발해지잖아요. 거기서는 손쉽게 리모델링, 인테리어 못해요. 그래서 어쩐 분들은 기술이 좀만 있으면 다 픽업 트럭 끌고 다니면서 자기 집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짓는 사람들도 있고 쉽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홈CC라든지 또 몇 군데 이렇게 뭐랄까 DIY 시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건축비가 인건비가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업체에 맡기고 우리 건축주분들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땐 조만간 건축주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시공하는 거 배워야 되고 공구 사야 되고요. 픽업 트럭 사야 되고요.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같은 회사들은 진짜 고급 주택 쪽으로만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건축주분들이 눈이 높아지고 이거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 집인데 당연히 높아야죠. 근데 이렇게 저랑 미팅할 때 이렇게 높은 사양, 꼼꼼함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이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실리콘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루 동안 쓴다. 아파트라고 치면은 또는 이틀 동안 쏜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면은 싸도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실리콘 정말 얇고 뭐하고 그리고 유튜브 봤더니 뭐 실리콘의 달인 이런 사람들을 꼭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300, 400 이렇게 듭니다. 막 3배, 4배 들어요. 근데 기능적인 거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봐도 자세히 보면은 샤프하고 좋아요. 하지만 3배, 4배 들어요. 그러면은 모든 공정을 그렇게 타일도 그렇고 또는 도배도 그렇고 모든 마감을 사실 기술적으로 내장 안에 들어가는 거는 디테일보다는 이런 공정에 대한 그 매뉴얼, 기술 또는 성능 점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만 이제 건축주분들이 보는 건 마감재만 본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보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건축주분의 집은 단가는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은 상담할 때 그 정도의 퀄리티를 원하면 그 정도의 퀄리티에 맞는 도배 팀하고 팀별로 가격이 좀 달라요. 제가 이 우리건설 이야기 소장님의 글을 봤더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그 중에 많은 분의 댓글이 나는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인건비 안 올렸어? 거짓말! 다 이거는 시공회사들이 돈 다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선생님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올려주는 겁니다. 기술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해서 그분이 부르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못해서 쓸 때는 그런 분들은 또 인건비가 또 그렇게 많이 상승이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안 불러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좀 약간 뼈 때리는 얘기지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또 시공회사에서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이 그리고 저도 가슴이 아픈 게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수분들한테 그분들은 이제 일용직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퇴직금 띄고 못 띄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얼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여기 현장에 뭐 언제 올지 알고 뭐 퇴직금을 하고 주휴수당에 하고 뭐고 난 주휴수당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분 너무 잘해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잘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떨 때는 그 목수팀들이나 저런 팀들 좀 그래 저분들 놀리면 안 되니까 현장 요즘처럼 경기 안 좋을 때 몇 년 전 일이에요. 좀 마진이 없지만 그냥 이거는 우리 지금 하청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반장님들 급여라도 좀 챙겨드리자 해서 이제 진짜 마진 없이 따서 현장을 풀어주고 우리는 회사에서는 이익금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분은 나중에 3년, 2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노동청에 넣어가지고 퇴직금, 주휴수당, 뭐 무슨 수당 다 챙겨가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중으로 돈이 나간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저희가 따로 띄고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랬더니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일당쟁이가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던 분들 다 챙겨가면서 지금은 저희들도 다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 자 마음 아픈 얘기죠. 서로 믿지 못하는 거기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거는 더 가속화될 거예요. 청년층이 기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60대는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청년층에 지금 저기 시골 가면은 그 청년 뭐 우리 외삼촌도 마찬가지로 청년 뭐였죠? 청년회 회장인데 환갑이 넘으셨어요. 우리 외삼촌이 청년회 회장을 꽤 오래 하시는데 근데 청년회 회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건설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단독주택 쪽은 특히 리모델링 쪽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주분들이 저희 현장에 자주 방문하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분이 우리 집에 이렇게 뭐 미장을 바르고 있다. 뭐 그러면은 좀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좀 얘기는 안 하지만 조금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 분들이 이제 가끔 오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은데 실내 목공이라든지 이제 비싼 타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우리 내국인 분들로 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북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노조라고 그러죠. 노조도 있고 또 인건비도 굉장히 이제 호주에 저번에 이제 무슨 세미나 때문에 갔더니 호주 바닷가에 쫙 있고 막 포르쉐 입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전기 사장님이시고 저기 전기 전 반장님 저기 목수 반장님 다 이쪽 건축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조만간 이제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기피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 인력이 지금 소장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전, 40년 전 방법 그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거의 다 지금 보니까 비숙련공들이에요. 근데 단가는 숙련공에 가까운 단가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인해전술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이것들이 다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과 아이디어로 따라서 건설 현장들이 가성비가 높아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요즘 댓글 보기가 무서워요. 진짜 뭐 댓글에 뭐 워낙 안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좀 보기가 무서운데 분명히 이럴 거예요. 야, 네 아들이나 시켜라 노가다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쌍둥이 제가 아들만 셋인데 첫째, 둘째예요. 얘네들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였고요. 사실 공부도 제법 하고 운동도 꽤 잘합니다. 달리기도 운동 저 닮아서 굉장히 달리기 잘해요. 운동도 공부도 뭐 내신 3등급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3등급 안에는 들어요. 그래서 공부로 가면은 인서울 왔다 갔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25년도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대회에서 목공 파트에서 둘째가 1등하고 첫째가
1등 했어요. 아, 2등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전국대회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 이제 1등을 하면은 올해 1등 한 친구하고 내년에 1등 한 친구하고 붙어서 한 명을 뽑으면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기능올림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이제 조이너리 부분에 내장, 그러니까 이제 목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카펜터리 이제 대목공 이제 큰 프레임 짓는 목공이 있고 조이너리 이제 창틀, 문틀, 실내 쪽에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조이너리 쪽으로 이제 예정인데 국가대표 돼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얘들이 지금 금메달을 못 땄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웬만한 목수보다도 지금 중3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4년 가까이를 매일 밤 학교에서 밤 10시 반, 늦게는 11시, 밤 새면서 할 때도 있더라고, 대화 준비할 때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집을 한양공고에 다니고 있어요. 한양공고 건축과에 다니고 있고요. 집 여기 학교 앞에 발 앞에다 저기 옥탑방 감성 있잖아요. 옥탑방에 딱 제가 얻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옥탑방에서 이제 저녁 때 오면 저랑 같이 고기 구워 먹기도 제가 가끔 놀러 가거든요.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은 지금 나가도 웬만한 숙련공보다 낫죠. 그래서 얘들은 지금 나가면은 뭐 4, 500 버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죠. 그러면은 글쎄요. 요즘 뭐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뭐 중앙대, 그렇죠? 뭐 명지대, 단국대 뭐 이런 학교들 스카이 빼고 나온 친구들이 초봉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얘들은 걔네들의 그 친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키고 있고 얘들이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 이거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찍은 사진이에요. 저랑 같이 이렇게 알차를 탑니다. 그리고 대회 끝나고 나서는 새벽까지 날밤 까면서 얘들 해병대 가겠대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군대가 면제입니다. 그래도 제가 군대는 가야 된다. 군대 면제래도.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해군 해남 구조대 옷을 입고 심해 잠수부 이렇게 게임을 밤새도록 합니다. 전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뭐 미국부터 해서 뭐 외국을 같이 건축에 관련된 거 있으면 같이 많이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란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아서 하긴 하죠. 시험 기간에는. 그래서 정말 이 삶이 즐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건축 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미국이나 캐나다 넘어가서 거기 뭐 폴리틱이라든지 뭐 좋은 건축가가 아니라요.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대학을 가서 2년제나 3년제 가서 따고 그 나라에서 이제 건축 쪽에 취업을 해서 기술을 쌓아서 그 나라에서 한번 이미 이 단독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아빠가 다 대한민국에서 먹었으니까 자기는 북미 쪽 미국에서 한번 해보겠다. 큰 포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그리고 굉장히 친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자녀분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은 공부도 반에서 뭐 어중간해, 운동도 어중간해. 사실 운동도 그렇고 100m를 그렇잖아요. 100m를 11초 때 뛸 수를 없는 애를 맨날 뛰라고 시키면은 뛰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에서 1, 2등, 1등급 안에 못 드는 애들은 못 드는 거예요.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얘를 맨날 붙잡고 멱살 붙잡고 싸워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된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서로 불행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애들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 안 하더라고요. 야 편하게 해. 뭐 저기 그러다가 저기 유학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하다가 아빠 회사 물려받아. 저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매번 얘기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나는 너희들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난 이때까지 10몇 년간 우리 같이 일하는 동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회사를 키웠는데 이걸 왜 내가 너한테 물려주냐. 니네들이 뭘 한다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관계도 안 좋아질 거다 분명히. 그래서 나는 지금 나랑 같이 일해주던 이사님들, 과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재밌게 하다가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 하나씩 맡아서 할 거고 난 옆에서 좋은 정도만 해줄 거다라고 그렇게 몇 번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아들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회사를 다니시는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또는 이제 뭐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 주변의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엘리트 코스 밟아서 좋은 학교 또는 건축사 라이센스 또는 의사 라이센스, 판사 라이센스를 따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봤더니 서로 힘든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기술로도 기술로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 애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 공부보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몸을 쓰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m를 10초 대에 못 뛰잖아요. 얘들 11초, 12초까지는 뛰겠더라고. 얘들 하장공고 축구보다 달리기 더 빨라요. 얘들은 이다지 달리기를 져본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운동 잘합니다. 오토바이도 잘 타요. 근데 그렇다고 이정우처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우리 아들들이랑 같이 야구했던 친구들 중에 선배들 중에서 그 많은 선배들 중에서 한 명 작년에 그 프로야구 지명 받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래도 2군 갔을 거예요. 아마 올해는 아마 우리 아들 친구들이 이제 지명을 받을 텐데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건축 쪽의 기술은 배워서 기술직을 하든지 점점 인건비는 세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칼퇴근해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칼퇴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친구들 70, 60까지 누가 뭐라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휴가? 내가 미리 얘기하고 정하면 다 갈 수 있어요. 건축 쪽의 전망은 밝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술 배워서 사업을 하는 것도 건축회사 작은 회사도 있고 큰 회사도 있고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단독주택의 건축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높아지는 인건비,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독주택이든 이제 많은 건물들이 공장에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드는 공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모듈러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요. 보면은 자, 이게 히림하고 유창이 제가 나왔던 회사인데 지금 매출이 1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듈러 건축에서 지금 1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유창은 건축 자재하고 종합건설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인데 뭐 모듈러 공법은 거기에 이제 매출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5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예요. 그래서 두 개 회사가 같이 해서 그 여기가 어디 굉장히 그 리조트라고 그랬어요. 리조트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으로 만들었는데 어때요? 좀 저는 외장재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내부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평당 1,300만 원에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평당 1,300이면은 비슷하게 질 겁니다. 비슷하게. 근데 여기가 마감재들하고 창을 더 비싼 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형태로 지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독주택 또 이 얘기하면 또 어떤 분 평당 600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평당 1,000만 원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다. 한 3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서 또 장점은 공기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엊그저께 미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창 브랜드하고 제가 이제 성균관대 교수님 이재욱 선생님하고 두 분을 이제 두 개사를 좀 조인시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명동 쪽에 호텔 12층짜리 호텔을 17층으로 이제 중축을 해야 되는데 또 중축은 제가 또 전문 아닙니까? 중축을 해야 되는데
명동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 공사 기간도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한 1년 이상, 1년 반 막 이렇게 걸릴 텐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모듈러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그 회장님 그 호텔 회장님도 좋아하시고 건축사님하고 지금 유창하고 지금 좋게 공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다라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호텔을 17층까지 올리는 것도 모듈러가 되는데 뭐 단독주택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듈러의 좀 단점들은 꽤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비가 빠르다 있지만 단독주택은 어떻게 보면 건축주들의 개성을 표출하는 그런 주택인데 모듈러라는 건 뭐 찍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전원주택은 땅이 넓으니까 집을 빡 갖다 박으면 되는데 우리가 서울 도심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땅이 막 이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넓게 만들기 위해서 막 땅들을 막 이렇게 만드는데 모듈러에는 약간 적합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결론. 지금이 제일 싸다. 언제? 6년 전에 쌌고 3년 전에 쌌고 2년 전에 쌌고 예전에 무조건 싼 거고 지금이 제일 싸다. 내년은 또 비싸다.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인건비 상승. 왜? 효율성이 저하된다. 숙련공이 없다. 비숙련공이 숙련공의 비율 금액으로 얘네처럼 파이팅 넘치게 옛날 숙련공들은 손도 빠르셨지만 좀 이 자기 업무의 자신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그 좀 꼼꼼하게 좀 기술도 높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면 더욱더 상승될 거고 노조가 생기면 나중에는 일이 없어 쉴 때는 그거 비용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의 높은 기준점 대행업체까지 생겼죠. 그다음에 인터넷 유튜브에서 매일 막 뭐 배관업체는 배관만 얘기하고 있어요. 배관만. 그다음에 실리콘업체는 실리콘만 얘기하고 도배업체는 도배 얘기 막 도배가 이렇게 해야지 본인의 명품 도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건축주는 이 명품들만 다 보아서 자기 집에 다 넣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비싸집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신축은 공장에서 만드는 규격화되는 주택시장으로 바뀔 것 같고 그래서 모듈러 공법 모든 걸 만들어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프리패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프리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만들어서 한다든지 대신 이거는 서울 도심에서 할 때는 그 약간 이런 땅을 100%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그러니까 신축은 이런 식으로 프리팹이나 모듈러로 해서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AI로 만든 이 로봇이 나와서 사람이랑 똑같이 하기 전까지는 인력이 순수하게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미 아파트는요 신축하는 비용보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더 높아졌어요. 이미 따라잡았어요. 근데 제가 매번 제가 유튜브에서 신축 공사비의 30%, 40% 공사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점점점 늘어나서 금방 50%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똑같아질 겁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장점이 있어요. 기존의 건축법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축법에 맞춰서 꽉 차 있는 용적률, 그렇죠? 그 다음에 1층에 뭐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점,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남이나 이런 평당 단가가 비싼 분들은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불경기에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을 건축 기술직으로 키우는 거는 저는 이제 AI 인공 시대에는 우리가 직업들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도 많은 직업들이 제 눈으로도 사라지고 우리 디자이너분들도 그래요. 인터넷 작업하는데 점점 이 캐드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편리해져서 예전에 5명이 할 수 있는 걸 3명이 할 수 있고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건설 기술직, 좀 뭐 비 오면 비 맞는 데 가고 눈 오면 춥고 추운 데 가고
좀 그런 불편한 점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자부심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주거 문화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이거는 전 모든 직업은 그래요. 100년 전에 없던 직업은 100년 후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우리 쪽의 일은 어떻죠?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있던 직업은 1000년, 2000년, 3000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자제분들이나 손주분들이 아이들이 있다면 건축 기술직 어정쩡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공부 막 전교시 1등 안에 붙잡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정쩡하다 그러면은 억지로 학원비 내지 말고 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서로 힘들고 사이도 멀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요즘에 자꾸 누가 나한테 평당 600에 신축을 하는데 왜 리모델링이 평당 500, 600이냐 전 세계 누구도 자신의 돈으로 타인의 집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공사 범위가 줄어 있던지 뭔가 야로가 있던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카페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이벤트로 평당 599만 원, 6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가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최소 650에서 700은 잡아야 최저선인 것 같고 작년 초에 제가 다시 알아봤을 때 좀 괜찮다 하면 1100이라고 하더라고요. 1100은 조경, 마당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36평 기준. 여러분 담장은 남의 집이 해줘요? 마당은 남의 집이 해주나요? 못 빠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평당 600 이거는 그냥 본체 가격 골조 비용이 아닐까. 다음부터는 계속 저한테 신축도 600이 한다는데 신축 600 어쩌면 우리 아까쯤에 설렁탕 8,000원까지 얘기했죠. 설렁탕 우리 5,000원대 기억하시죠? 그때 단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로 또 정보 드릴 수 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건설 이야기의 소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